네, 안녕하세요. 오늘 최원승 원장님과 인피니오 스피어 제품과 울트라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인피니오 스피어 제품과 인피니오 울트라라는 제품이 포낙에서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인피니오 스피어는 듀얼 칩셋으로 설계된 모델이고요. 반대로 인피니오 울트라라는 모델은 단일 칩셋입니다. 그래서 칩셋의 개수도 차이가 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칩셋이 두 개면 설계 구조상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어가 사이즈가 조금 더 두꺼운 편이고요. 인피니오 울트라는 조금 날렵한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크기가 클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까요? 포낙에서만 놓고 보면 그렇죠. 음, 사이즈가 꼭 성능이다. 성능이다. 네. 그럼 인피니오 울트라는 좋지 않다? 좋, 라는 건가요?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좋지만 더 좋은 스피어가 있다. 이렇게 아,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근데 조금 제가 인피니오 울트라를 좀 뭐랄까 대변을 하자면은 인피니오 울트라 제품은 싱글 칩셋이 들어갔긴 하지만 에라 칩셋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를 360도 소리를 분석해서 말소리만 전달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인피니오 스피어 제품 자체는 듀얼 칩셋이 들어갔기 때문에 딥소닉과 에라 칩셋 두 가지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딥소닉이라는 칩셋 자체는 스피치 클리링 모드도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 속에서 말소리를 처리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피어 제품을 선택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은 소음 속에서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경우라면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나는 그렇게 소음이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가 좀 적어 라고 하시면은 인피니오 울트라 제품도 좀 추천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충전기도 좀 다르지 않아요? 네, 사이즈가 다른 만큼 충전기도 달라요. 인피니오 스피어는 안에 내장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 기본형 충전기로 출시가 되는데 반대로 인피니오 울트라는 일반 테이블형 충전기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인피니오 스피어는 사이즈가 좀 두껍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피니오 스피어가 인피니오 울트라 충전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또 호환성 문제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스피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배터리 성능도 더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인피니오 울트라가 3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인피니오 스피어는 거의 2배에 가까운 5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하루 종일 써도 또 하루 종일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피어는. 맞아요. 그 보청기 러닝 타임 자체가 이번에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피어 제품과 울트라 제품 각각에 대한 시간 차이가 좀 있지만 둘 다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울트라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게 있나요? 인피니오 울트라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움직이는 인공지능 보청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피니오 스피어라는 모델은 그거보다 조금 더 향상된 DNN 2.0 기술이 탑재된 인공지능 2세대 보청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철 원장님께서 소음 환경에서 주로 노출되신 분들은 인피니오 스피어를 사용을 많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시끄러운 발전기가 돌아가는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사용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소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소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끄러운 식당이나 아니면 뭐 어디 공연장이라든지 뭐 시장 같은 여러 가지 소음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공간에서도 인피니오 울트라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좀 더 완벽한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스피어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환경에서 좀 대화를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스피어 제품을 좀 더 추천해드리는 편이고요. 사실 가격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듀얼 칩셋이 들어간 스피어 제품을 좀 더 권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어, 코나 제품에 대한 특성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요, 오토센스라는 게 사실 주변 상황을 초당 700번 분석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분의 청에게 맞게끔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 자체가 있으면은 좋은 게 알아서 소리를 바꿔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주변이 시끄럽거나 조용한 장소거나 좀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오토센스 기능이 높은 등급이 있는 제품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호나 브랜드 제품을 등급을 높은 제품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모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지만 오토센스 OS 기능 자체도 차등이 좀 있습니다.
스피어 제품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90 제품은 8가지에 대한 환경 변수가 있고 에센셜 30 제품 같은 경우는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좀 등급에 따라서 소리에 대한 구분하는 능력이나 바꿔주는 기능 자체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에센셜 제품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이제 환경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권해드릴 수 있을까요? 주로 기본형 라인을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면 외부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실내 위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토센스 7.0에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 분류로 나눠놨지만 30인 에센셜 제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느껴진 효과는 2가지 환경 분류밖에 안 돼요. 조용한 환경과 소음이 좀 있는 어음 환경, 이렇게 크게 2가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음이 많은 복잡한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보청기가 소리를 빠르게 필터링 해주는 능력이 다른 등급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폰학에 대한 주제로 가지고 최원승 원장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서 저희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폰학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